자, 첫 번째 문제 보면은 영수, 영희, 철수, 민수 얘네들의 나이를 딕셔너리에 담아달라고 말이 지금 나온 거고요. 그리고 조건이 가장 효율적인 데이터 구조를 유지해달라. 그리고 변수명을 간결하게 지어달라. 그리고 안에 들어가야 될 데이터들은 이런 데이터다 라는 거죠. 자, 영수, 영희, 철수, 민수 얘네들의 나이를 그냥 담아라 라고 얘기를 했으면은 뭐 리스트로 담는 방법도 있고 뭐 튜플로 담아도 상관없고 어떤 방법이든 상관이 없겠죠. 자, 다만 이제 이런 식으로 11, 14, 12, 13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무슨 문제가 있어요? 누가 영수의 나이인지 누가 영희의 나이인지 이런 걸 찾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딱 얘네들은 순서로만 판단을 하니까 0번째 데이터, 1번째 데이터, 2번째 데이터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매핑을 시켜 놓겠다라는 거죠. 자, 어떻게? 자, 우선 변수명을 명확하게 해달라고 했으니까 지금 나이에 관련된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ages 이런 식으로 해놔 볼게요. 자, 그리고 영수 그리고 11 영희 12 철수 13 민수 14. 자,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된 거예요? 얘네들의 나이가 딕셔너리에 담기게 된 거죠. 여기까지는 이해되실까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직접 프린트를 해보면 잘 담긴 걸 확인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쵸? 자, 근데 여기 지금 이제 조건이 달려있죠. 15살 희수가 있었으나 전학을 갔다 기록을 삭제해야 한다. 자, 이렇다라는 건 우선 희수라는 애가 전학을 가기 전에 우선 요 데이터 안에 있어야지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삭제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어떻게 해줘야 돼요? 추가를 해줘야겠죠. 우리 딕셔너리에 추가하는 방법은 수정하는 방법과 동의를 하고 내가 추가하려고 하는 딕셔너리 이름을 작성한 뒤에 여기에 키값을 넣어주면 되죠. 희수 하고 요 뒤에 밸류 값 15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한 다음 확인을 해보면 요 ages라는 딕셔너리 안에 희수라는 데이터가 여기 추가된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자, 있었으나 전학을 갔다 라고 해서 이제 삭제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제 삭제는 어떻게 했어요? 딜리트해서 따가지고 온 요 del 함수를 사용을 해서 ages의 희수를 삭제해라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여기 희수가 있었다가 전학을 가서 삭제가 된 거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음 문제를 확인해 볼게요. 다음 문제는 영수, 영희, 철수, 민수의 나이를 딕셔너리에 담고 데이터를 넣은 순서대로 이제 출력을 해달라라는 거죠. 자, 이전에 담은 요게 있으니까 가지고 와볼게요. 자, 여기까지 지금 끝난 거고 데이터를 넣은 순서대로 순회 출력해달라. 이거 뭐예요? 여기를 반복문 통해가지고 다 탐색을 해달라 라는 거죠. 자, 폼은 사용을 해서 name in ages의 뭐 kiss 이러면 요 키 값들을 뽑아올 수 있겠죠.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요 밸류 값들도 뽑아가지고 올 수 있고요. 자, 근데 우리는 요 두 가지 데이터를 다 뽑아가지고 오려고 하면은 요 kiss라는 함수 말고 다른 거 하나 또 있었죠. 어떤 게 있었죠? values는 요 데이터 요것만 뽑아올 수 있는 거고 이 두 개를 내가 다 가지고 오고 싶으면 그쵸? items. 자, 얘를 이용을 하면 얘네들이 이제 튜플로 묶어져서 이제 출력이 되잖아요. 그쵸? 뽑아가지고 오죠. 자, 근데
나는 이제 얘네들을 각각 사용을 하고 싶어요. 키값 따로, 밸류값 따로. 자,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요? 이쪽에 하나 더 달아주면 되죠. 자, 그래서 name이라는 변수에는 얘네들의 이름이 들어가게 될 거고, 요 age라는 곳에는 11, 12, 13, 14라는 값이 들어가겠죠. 자, 쟤를 이용을 해서 출력을 해보면 name에 자, 여기서 그냥 age라고 하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이렇게 출력하고 싶어요. 안 되죠. 왜 안 돼요? 그쵸? 지금 age는 정수고, 지금 얘네들이 더하려고 하는 거는 우리 같은 데이터일 때만 더할 수 있잖아요. 숫자는 숫자끼리, 뭐 실수는 실수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자, 근데 얘네들은 지금 name 문자고, 나이는 도 문자고, 입니다도 문자인데 얘는 정수죠. 자, 그렇기 때문에 더할 수 없어요. 에러 분명히 뜹니다. 이렇게. 자, 왜 그래요? 타입 에러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뭐 해주면 돼요? 형변환 해주면 되죠. 문자로 바꿔줘라.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시켜주면 뭐 영수의 나이는 11살, 영희의 나이는 12살,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출력이 되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클래스 객체는 건 뭐였죠? 그쵸? 클래스라는 그 틀, 구조를 본 따가지고 복사본을 만드는데, 그 복사본이 객체, 인스턴스라고 불리게 되는 거고, 우리가 사람이나 뭐 자동차라던가 이런 객체, 그 틀을 만들었다라고 해서 정의를 해놨다고 바로 그게 사람이 되거나 뭐 자동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객체로 해줘야지 그 객체가 자동차가 되고 사람이 되는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클래스를 사용하는 문법은 클래스 이름, 데이터 구조를 이용한 함수, 이런 식으로 생겼고, 클래스 이름을 작성을 할 때에는 클래스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작성이 돼야 된다. 숫자나 특수문자로는 시작할 수 없다. 특징이 있었죠. 그리고 또 어떤 특징이 있었어요? 우리가 함수, 클래스 안에 함수를 만들 때 꼭 사용을 했었던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클래스가 우선 저희들이 많은 걸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워요. 근데 우선 자, 우리 함수 작성할 때 어떻게 작성을 하죠? def 정의하겠다 하고서는 함수 이름 쓰고, 여기 안에 매개 변수, 여기에 뭐 재사용할 코드들 이렇게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요 매개 변수 맨 앞에 무조건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있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왜 그러느냐? 우리가 만약 어제 나갔던 문제에서 자, 이렇게 함수를 정의를 했죠. 지금은 여기 안에 값이 들어있는 게 없잖아요. 그쵸?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여기에 뭔가 공간이 있으면은 이쪽에 값을 항상 보내줬던 거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함수 호출할 때 여기 얘가 아니죠. 얘는 객체 만든 거고, 이렇게 얘가 함수죠. 요 드라이브라는 여기다 값을 항상 실어 보냈었는데, 지금 값이 없다라고 보이는데도 여기에 공간을 만들었어요. 자, 왜 그럴까요? 일반 함수와 달리 지금 요 셀프라는 매개 변수는 좀 특별한 의미를 가져요. 자, 우리가 객체를 통해서 요 C1 아니면은 뭐 C2라는 객체를 통해 어떤 메소드, 드라이브라는 메소드를 호출을 했죠. 자, 그
객체를 통해 클래스의 메서드를 호출하려면 어떻게 했어요? 클래스 하고서는 점 쓰고 그 다음에 함수, 메소드를 호출을 했던 거였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뭐 여기 하나가 더 있다라고 하면 여기 공간이 하나 또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 왜 이럴까요? 지금 총 2개인데 매개 변수 2개가 필요한데 왜 얘는 하나만 보냈을까요? 자, 왜냐면은 이 첫 번째 셀프라는 매개 변수에 지금 요 드라이브 메서드를 호출한 객체 C1 얘가 자동으로 여기에 전달되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실까요? 그러니까 요거를 잠깐 캡처를 떠다가 그림판에서 한번 봅시다. 자,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거를 이렇게 그냥 가지고 와봤어요. 자, 여기 지금 객체 부분 있죠? 이 부분 여기 이 부분이 요쪽에 호출이 되는 거고 여기 요 값이 여기 이렇게 전달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C1이라는 객체가 요 셀프에 저장이 되고 요 1 아니면 뭐 더 있을 수도 있죠. 여기 2, 3 이러면은 여기에도 똑같이 공간이 더 있어야 되거든요. B, C 우리 개수 맞춰줬던 거 기억나시죠? 여기서 3개 보냈으면 여기 3개 공간이 있었어야 됐잖아요. 그 개수를 맞춰줘야 되는데 그럼 여기 2가 여기 B 여기 3이 여기 C 이런 식으로 우선은 저 셀프가 왜 필요하다? 이 객체 얘를 자동으로 전달을 해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 꼭 셀프라고 여기다가 작성할 필요는 없고 뭐 다른 이름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약속을 하는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그냥 저렇게 사용을 하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저렇게 우리가 그냥 작성을 하는 거고 요 이름이 다르다라고 해서 뭐 오류가 나진 않습니다. 얘는 파이썬만의 독특한 특징이고 다른 언어 같은 경우에는 뭐 자바라던가 C라던가 걔네들은 첫 번째 매개 변수인 저 셀프가 필요가 없어요. 함수를 호출하거나 뭐 이럴 때 이해되실까요? 뭐 잘 사용되지는 않는데 저렇게 안 하고 셀프는 호출만 하고 다른 안 되는 거예요? 호출이요? 네, 호출만 하고. 그러니까 이게 넘어갈 때 요 객체가 자동으로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작성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작성이 안 돼 있으면은 왜 공간이 없다라는 식으로 메시지가 뜰 거거든요. 그 오류 메시지가 분명히 뜰 거예요. 여기 이렇게 호출을 해놓고 자, 제가 보여드리면 되죠. 이렇게 하면은 지금 뭐라고 하는 거 보이실까요? 제가 하나 보냈는데 하나 없다고. 우리 이거 항상 여기 개수 안 맞으면 뜨던 오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러니까 왜 그러냐? 얘가 자동적으로 이쪽에 전달이 되기 때문에 보냈는데 공간이 없으니까 뭐라 하는 건 거죠. 그래서 이쪽에 작성이 돼야 되고 꼭 셀프가 아니라 뭐 다른 이름으로 있어도 오류가 나지는 않는데 우리가 파이썬에서 이제 그냥 관례적으로 셀프라는 이름을 사용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제일 많이 이런 이름으로 사용을 해요. 근데 다른 이름이어도는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얘는 지금 우리가 객체를 만들고 난 다음에 그 이름으로 이제 불러낸 건 거잖아요. 근데 클래스 이름으로 호출할 때도 있거든요. 이렇게. 이건 지금 뭐예요? 클래스 이름이죠. 이 이름과 메서드의 지금 형태로 들어갔죠. 자, 근데 이렇게 호출을 할 때는 무조건 여기에 객체 이름을 넣어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여기서 그냥 C1이 갖고 있는 드라이브라는 그 메서드를 호출을 해줘라 이러면은 굳이 이 안에다가 객체를 넘길 필요가 없는 건데 왜 자동으로 그냥 넘어가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클래스로 호출을 할 때는 요 안에 꼭 객체가 들어가야 돼요. 뭐 얘든 근데 이렇게는 잘 안 쓰여요. 거의 다 그냥 객체에다가 메서드 이름 딱 쓰는 걸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우선은 그 형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지 좀 더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렸고요. 얘와 관련해서 문제를 하나 올려드릴게요. 이제는 원래 지금 풀었던 문제는 뭐가 없었어요? 속성이나 이런 게 하나도 없었죠. 뭐만 있어요? 딱 기능 하나만 갖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달리는 기능. 근데 내가 이제 속력이라는, 자 여기 보이실까요? 자동차가 각각 자신의 속력을 이용해 달리게 해주세요 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보면은 문제가 자동차 객체를 담을 수 있는 변수를 만들어 주시고, 자 이건 뭐예요? 자동차라는 틀을 만들고 난 다음에 걔를 통해서 그 객체를 담을 변수를 만들어 달라는 거죠. 자동차 한 대, 두 대, 세 대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대신 그 자동차별로 최고 속력이 서로 다르게 책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력이 될 때는 그 자동차가 그 최고 속력이 다르게 이렇게 출력이 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자동차가 이제 기능뿐만 아니라 뭘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속력이라는 속성을 하나 갖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사람을 만들 때 사람도 그냥 달리다라는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본인의 이름을 갖고 있듯이 얘는 속력을 갖고 있게 되는 거죠. 자 저렇게 되면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설계도를 만들 때부터 좀 달라지겠죠. 왜? 기능, 달리는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속력을 저장할 얘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자, 설계도를 만들 때 최고 속력을 담을 공간을 만들 거예요, 분명. 왜냐면은 그 자동차마다 최고 속력을 갖고 있어야 되니까. 자, 그 공간 안에 이제 값이 들어가게 될 텐데, 그렇게 넣는 방법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셨어요. 자, 우리 객체가 어디로 자동으로 전달된다라고 했죠? 셀프로 전달이 된다라고 했죠. 그 셀프가 갖고 있는 거에서 그 변수를 사용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셀프 점 그 변수 이름을 작성을 하면 그 본인의 객체의 최고 속력을 찾을 수 있겠죠. 자 우선 제일 많이 풀어주신 답안은 우선 자동차 객체를 담을 변수다. 우선 객체라는 단어가 나온 걸 보고서는 클래스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클래스에서 자동차 설계도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얘가 이제 하는 기능은 뭐가 있는 거예요? 최대 속력으로 달리는 기능을 갖고 있는 거죠. 자 기능 정의를 할 때는 메소드, 드라이브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이렇게 하시고 이쪽에 어떤 걸 작성을 해주시느냐, 우선 객체를 만드셨겠죠. 이 클래스를 통해서 객체를 만들고 걔를 변수 안에다 담고 그 변수가 뭘 호출해요? 저 드라이브라는 메소드로 호출을 하겠죠. 자 근데 이제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쪽에서 속력을 그냥 넘기시는 거예요. C2 해서 자, 이렇게 해놓고 지금 요 셀프에는 C1의 객체, 얘는 C2의 객체 이런 식으로 넘어갈 텐데, 이거 말고도 지금 값이 하나 또 넘어가는 게 있잖아요. 네, 여기다가 뭐 맥스, 스피드 이런 식으로 해놓고 요거를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도 출력이 되긴 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는 그 변수 안에 최고 속력을 갖고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 설계도 안에 얘가 속성 자체를 갖고 있었으면 좋겠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변수를 따로 만들어 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이렇게 바로 넘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자, 우리 요 변수 안에다가 값을 넣으려고 하면 어떻게 넣었죠? 그냥 이렇게 넘기면 넘어가나요? 아니죠. 우리가 이렇게 호출하는 주체를 말을 했던 것처럼 얘한테도 말을 해줘야 되죠. C1 객체가 갖고 있는 그 maxV라는 변수에 200을 넣어줘. 자, 그리고 C2라는 객체가 갖고 있는 요 변수에 250을 넣어줘. 220이었네요. 자, 이렇게 하면 이 설계도대로 만들어질 때 이 변수에는 이 값이 들어가고 요 변수에는 요 값이 들어가고 이렇게 해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쵸? 자, 그리고 그 값을 사용을 하고 싶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본인 객체가 갖고 있는 그 변수의 값을 출력을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자, 요 C1이 어디로 전달이 된다라고 했죠? 여기로 전달이 된다라고 했죠. 걔가 갖고 있는 저 변수인 거니까 어떻게 써주면 돼요?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또 얘 말고 클래스에서 알아야 되는 게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생성자라고 하는 게 있어요. 생성자라고 하는 거는 객체를 만들 때 같이 만들어지는 애가 생성자예요. 자, 파이썬에서는 메서드 이름을 우리가 메서드 만들 때, 함수 만들 때 여기 함수 이름을 그냥 본인이 원하는 걸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성자라는 걸 사용을 하고 싶으면은 메서드 이름을 언더바 init 언더바 이렇게 사용을 하면 이 메서드는 생성자가 되는 거예요. 요거 한 개 아니고 두 개입니다. 언더바 두 개에 init. 그러니까 정의를 하게 된다면 생성자가 여러 개 있을 순 없어요. 요런 식으로 함수 이름이 요거면 되니까. 자, 그럼 여기다가도 이렇게 작성이 되면 되고요. 뭐 실행하려고 하는 거 요 문장들이 들어가게 되면 되겠죠. 요 init이라는 요 생성자 메서드는 우리가 기존에 봤던 저 드라이브라는 메서드하고 이름만 좀 다른 거고 모든 게 다 동일하고요. 자, 다만 이제 이름이 저렇게 생성이 됐으니까 생성자로 인식이 돼서 객체가 만들어질 때 자동으로 호출된다는 게 있어요. 얘는 우리가 불러야지 실행이 되잖아요. 드라이브라는 애는 이거 호출해줘 라고 해야지 된다면 생성자는 그냥 객체가 뿅 하고 만들어질 때 자동으로 호출이 돼요. 그래서 생성자예요. 생성될 때 실행된다 라고 해서 호출이 된다 해서. 자, 요거까지는 이해되실까요? 근데 여기다가도 뭐가 있어야 되냐면 셀프가 있어야 됩니다. 자동으로 넘어가야 되니까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얘를 깊숙하게 파지는 않을 거고요. 그럼 얘 생성자를 이용을 해서 요 같은 문제를 풀어볼까요? 요거 지금 자동차가 최대 속력 갖고 있게 하는 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우리가 기존에는 지금 요 클래스 자체가 갖고 있는 그 변수에다가 지금 담은 건 거잖아요. 그쵸? 이게 아니라 이제 생성이 될 때 자동적으로 그 객체 안에 요 값이
들어갔으면 좋겠는 거죠. 이해되실까요? 그러니까 첫 번째 4개 변수인 우리 셀프에 그 생성되는 객체가 자동으로 전달된다는 거 기억을 하고 계시죠? 이해되실까요? 자, 그랬을 때 그 넘어갈 때 자동적으로 얘가 태어나면서 요 220, 250, 요 최고 속력을 갖고 태어나게 하려고 지금 수정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우선 생성자 어떻게 만들면 된다라고 했죠? 함수 정의할 때 init이라는 이름으로 갖고 있으면 얘가 생성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함수 이름이 언더바 init 언더바일 경우 얘도 이렇게 자, 근데 얘는 어떤 걸 갖고 태어났으면 좋겠는 거예요? 최고 속력이라는 거 갖고 태어났으면 좋겠는 거잖아요. 본인 객체가. 자,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요? 우선 얘가 태어날 때 자, 객체가 언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때 만들어지는 거죠. 그쵸? 이때 만들어지잖아요. 자, 얘가 태어날 때 그 속력을 갖고 태어나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만들어지면 되겠죠. 이해되실까요? 이게 지금 객체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얘가 객체 생성이죠. 생성될 때 걔가 나는 220이라는 최고 속력, 나는 250이라는 최고 속력, 이런 식으로 갖고 태어나고 싶어요. 그러니까 만들어지자마자 그 값을 갖고 싶은 거죠. 이해되실까요? 자, 우선은 얘가 만들어질 때 사실 요 안에 없어도 상관은 없긴 해요. 뭐 다른 값들을 갖고 태어나지 않아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하려고 했던 건 태어날 때 최고 속력이라는 걸 갖고 태어나게 해주고 싶으니까 뭘 하고 싶은 거예요? 넘겨주면 되겠죠. 그 최고 속력이라는 값을 만들어질 때 그렇게 만들면 되는 거니까. 자, 그렇다라는 건 뭐예요? 여기도 지금 요 값이 지금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쪽에도 얘를 받을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겠죠. 자, 어떻게 작성이 되면 돼요? 뭐 그냥 변수 이름 아무거나 작성해놓고 그 다음이 중요한 거죠. 본인 객체의 저 속력에 넣고 싶은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요 받은 그러니까 요거를 그 객체가 갖고 있는 그 속력에 넣고 싶은 거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넣는 과정이 필요 없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로 태어나려고 하면은 이 자동차가 처음 만들어질 때 얘는 속력을 딱 갖고 태어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지정을 해주지 않고 뭐 220으로 달려, 250으로 달려 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기존에는 maxv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값을 지정을 해주고 그거를 가지고 온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지정을 해주는, 어떻게 지정을 했냐면 요렇게 C2라는 객체의 요 변수에 요 값을 집어넣겠다 라고 한 거잖아요. 이렇게 지정을 해주지 않아도 어떻게 하겠다? 그냥 한 방에 이렇게 태어나게끔, 그러니까 본인이 우리가 지정을 하기 전에 그냥 갖고 태어나게끔 해주고 싶어서 생성자를 사용을 하는 거고, 그러면은 굳이 이렇게 지정을 해주는 과정이 필요 없겠죠.